이번 시간에 이어서 약술형 문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점수 배당은 배분은 20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분 내에 쓰셔야죠. 세 문제니까 큰 문제 약 20분에 40점짜리 쓰시고 각각의 이제 작은 약술 문제 약 10분에 한 문제씩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고 우리가 이제 우리 1회 시험에서도 누누이 강조 말씀드렸고 지금 또 다시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 법조문이 완벽하게 안 되시면 손도 못 대요. 특히 올해 1회 시험에서는 겨우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그나마 빠져나가신 분들은 좀 굉장히 또 운도 좋으신 분도 좀 일 수도 있어요. 지금 2회 시험에서는 이제 시간이 10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출제 경향과 범위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초점 잡고 우리 중심을 잡고 이렇게 좀 반복해서 외워보는데, 자, 우리 기출문제 보세요. 문제 2번 보시면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바로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상 우리가 이제 객관식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 행정법만 열심히 했어도 1차에서 법조문 특강까지 하셨으면 뭐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일단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이것도 쓰실 때 답안 작성하실 때도 뭐 다 해보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문제 2번에서는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죠. 예, 기본 원칙 이렇게 써놓으시고 원칙 설명 이렇게 뭐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죠. 처음은 먼저 작성하시고요. 먼저 보시면, 이것은 보시면 약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20점짜리예요. 10분, 20점, 그렇죠. 10분 내에 쓰셔야죠. 대략적으로 배점을 갖다가 이제 파악해 보면, 먼저 이거 의의를 써주셔야죠. 목차를 반드시 약술 형태라도 문제 써주셔야 돼요. 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이렇게 해서, 그렇죠?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다. 기본 원칙, 이렇게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인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법조문 내용이죠. 법조문이 정확히 6개예요. 6개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20점이면, 큰 문제 40점짜리는 목차가 좀 3개 나오잖아요. 3개 나오고, 좀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배점이 보시면 의의에서, 여기 6개니까, 보시면 이제, 잠깐 보시면 행정조사, 먼저 목차부터 작성해 보죠. 일단 목차를 갖다가 이런데 항상 이렇게 지금 보시면 목차화를 해야 돼요. 행정조사의 남용금지, 그렇죠? 남용금지. 이렇게 간단히, 그렇죠? 요것만 이거 생략하고 남용금지 이렇게 쓴다든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행정절차법 제4조, 제4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1항 내용 써주셔야 돼요. 그죠? 남용금지. 두 번째, 이건 목차가 법조문이 완벽하게 이것이 암기에 숙지가 안 됐다고 한다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이거 쓰는 연습을 하시고, 우리도 인터넷 보시면서 요 교재를 따라서 계속 반복하실 때 반드시 시간 나실 때 주말이라든지 야간을 이용해서 또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직장 다니시면 주중에는 인터넷으로 공부하시고, 주말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쓰는 연습을 갖다가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조사의 남용금지, 이거 보시면 제 1항 써주시고. 자, 두 번째가 조사 목적의, 적합성 원칙. 조사 목적의 적합성 원칙.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채점 위원들께서도, 이제 교수님들도, 다 이렇게 목차를 기본적으로 다 뺍니다. 빼서, 채점 기준을 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의 중복방지, 그죠? 중복조사 방지, 금지. 자, 이건 2항 내용이고요. 이건 3항 내용입니다. 자, 법조문이 완벽히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객관식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객관식도 많이 했던 건데, 처벌 위주보다는 법령 준수 유도, 법령 준수 중점.
처벌 위주보다는 법령 준수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항 내용이에요. 맞죠? 사항 내용이죠. 자, 5호, 다섯 번째 보시면, 비밀 유지, 그죠? 비밀 유지. 그렇죠? 비밀 유지를 가져. 그죠? 행정조사상, 우리가 업무상 행정조사를 하는데, 이때 취득한 비밀, 업무상 취득 비밀을 갖다가, 비밀을 갖다가 누설해서는 안 되죠. 비밀 유지. 요거는 이제 5항이 되죠. 5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여섯 번째,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이 용도 이용 제공 금지. 원래 용도 목적 외의 이 이용이라든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항이에요. 6항.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의 부분에서 이거는 의 부분에서는 뭐를 써주신가 하면 이건 좀 행정조사 기본법의 그 행정조사에 관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1회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건데, 행정조사 기본법 제2조, 제1호, 2조 제1호에 실려 있어요. 이걸 좀 암기해 주셔야죠, 이거. 그죠? 예. 행정조사란. 그럼 좀 몇 개입니까? 6개, 7개죠? 6개 좀 보시면, 20점이면, 아마도 제 생각하는데 6개면 6, 38. 이거 2점. 의에서 요 2점 이렇게 채점이 있을 것 같고, 각각에 보시면 6점씩 줬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6, 38이에요. 6. 이렇게 해서. 3점이죠. 3점씩 해야죠. 3점. 그죠? 여기 3점. 18점. 그래서 우리가 목차, 이게 주가 돼, 18점. 보통 의의는 약술형에서는 2점 내지 3점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세요. 요거 행정조사 좀 최종 해볼까요? 이거 쓴 사람은 보통 1점 주겠죠. 대략적으로 정확히 보시면 1점 줄 겁니다. 보통 1점을 주겠죠. 1점은. 자, 이거 완전하게 쓰신 분들은, 암비트 쓰신 분들은 2점을 획득하셨을 거고요. 배점 받았을 거고. 근데 만약에 좀 정확히 못 쓰셨으면 1점 정도 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총 18점인데 6개니까 이거 몇 개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 쓰시면 5, 3, 15, 15점. 4개 쓰셨으면 12점. 3개 쓰셨으면 9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이와 같이 법조문이 보세요. 문제 2번, 문제 1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그 과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문 내용 숙지, 이 가장 중요하죠. 법조문 그 조항 내용 숙지. 이거 점수를 얻으신 분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이 목차를 써주신 분들은 다 합격하셨어요, 이번에. 목차만 쓰셔서도 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차 없이 그냥 약술형 문제가 안 들어있으니까, 암기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줄 이렇게 그냥 그 목차 없이 쓰신 분들은 저희가 까놓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주는 점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 여기다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죠? 핵심 키워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항 같은 경우는 목차만 타주만 하면요. 요거 올해 시험 첫 시험에서 워낙 짧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목차를 이렇게 세웠다면 거의 점수가 최소 18점 이상, 20점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쓰시면. 근데 이것도 아마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쓰시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만약에 이 목차만 쓰셔도 기본 점수 아마 목차만 쓰셔도 이거 좀 간략하게 총 만약 6가지 썼다 한다면 여기서 거의 다 18점 줬을 거예요. 18점 드렸을 겁니다. 사실 만약 보면 기억이 안 나면 이게 요약해서 쓰신 분들이 그대로 이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시면 점수가 정확히 이렇게 목차해주고 그 내용을 써줘야 하거든요. 그럼 이때 3점짜리면 거의 목차만 쓰셨다 하더라도 1점씩 이거 1점 받았고 이것만 쓰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점, 7점 이렇게 돼요. 근데 아마 제가 봐서는 목차만 다 쓰셔도 그 내용을 밑에 안 쓰셨다 하더라도 최소한 2점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2점. 이것만 사실 이거 정확히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만 쓰셔도 2점씩은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18점이니까 6이 12, 12점, 14점 정도. 14점 정도는, 예, 요거 목차만 쓰셔도 14점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할 때 요거 강조를 많이 했고, 이래 시험에서요. 그 다음에 목차뿐만 아니라 핵심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이 목차만 쓰셔도 점수가 2점씩 받으면 거의 뭐 그냥 합격하시죠. 총 몇 점입니까? 14점이면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로 3에서 몇 점입니까? 3, 4, 12, 3, 4, 12, 3, 4, 42점이잖아요. 커트는 넘잖아요. 그 세 문제를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개를 다 써야 합니다. 약술형. 여기다가 큰 문제에서 제가 봐서는 공청회를 갖다가 20점 받으면 60점, 보통 20점, 5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0점 받았으면, 이건 62점 정도가 고득점 맞히는 거죠. 그래서 뭐 큰 문제에서 40점짜리인데, 40점짜리고, 60점짜리인데,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골고루 받아야만이 2차는 꽈락 안 나고 잘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정 올해는 그 행정사 실무법에서 굉장히 박하게 사례 문제를 세게 냈어요. 내가지고 논점 2개로 해가지고 사례 문제를 풀게 했는데 거의 학생들이 이쪽에서 많이 좀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세요. 이 작은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문제도. 그러니까 단문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이 돼요. 단문 정리. 그러니까 저 단문 정리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목차로 말합니다. 이게 목차에서 이게 바로 단문 정리예요. 단문 정리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조사 보시면 행정조사법 제2조 제1호 보시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실추시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보통 1점은 최소한 1점 취득하셔야죠. 이거 다 정확히 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했다가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1점 내지 1점 정도만 취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저는 뭐 밥 먹고 이거 하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저는 쓰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것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하고, 특히 법조문과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해서 딱 기억나야 돼요. 그러니까 7월경에 분들 합격하시려면 전 목차가 이렇게 좀 핵심 목차와 핵심 키워드가 정확히 이렇게 영화 보듯이, 한 편의 영화 보듯이 딱 한번 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합격할 수 있지. 뭐 이게 떠듬떠듬하게 해서 단편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 원칙에서 제4조에서 행정조사 남용 금지, 그죠? 요 목차만 쓰셔도 2점 요번 첫 해 시험에서 2점 드렸을 겁니다. 사실 아마 거의 1점씩 채점했다가 합격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가점을 좀 더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점수가 워낙 낮거든요, 이번에. 당연히 낮죠. 2차 시험 원래 그렇습니다. 자, 문제 우리가 이제 2번을 보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 요 법조문 내용이 다 써져요. 이렇게 이게 FM입니다. 단문 정리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여러분들 쓰실 때 이건 제가 FM대로 썼으니까요. 여기다 말씀드렸듯이 60%만 써주십니다. 60% 쓰시면 수석이에요, 수석. 2차에서 60점 나오면 수석입니다. 예, 2차에서 60점 나오면 수석이에요. 절대평가로 해놓고 있는데 사실 상대평가로 운영한다는 거, 시험 제도 2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저 인원수를 갖다가 선발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1차, 2차 모두 평균 60점 넘어가면 합격 되는데 1차에서는 기관식이기 때문에 60 넘어가서 쉬워요. 하지만 2차에서는 300명을 갖다가 해놓고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좀 상대평가로 운영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식 논술이기 때문에 이걸 100에서 제가 이 답안지는 100이에요. 지금 100이에요. 여러분들 100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시고 요거는 모범을 해서 우리가 이것에 가깝게 쓰는데 60%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수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석 점수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꽈락 점수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거의 다 40점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때 점수를 갖다가 최저 선발 인원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잘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0점 평균에서 보면 이게 40점까지죠. 40점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사이에서 가기 때문에 원래 60점 이상 맞아야 하는데 상대평가로 운영해요. 그래서 60점짜리 해놓고 꽈락 점수 이걸로 맞춰요. 인원수 맞춰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정도 쓰시면 되겠다. 지금 보셨죠? 제가 좀 법조문 다 실어놨습니다. 초기 시험에서 이제 뭐 법조문도 안 실어놓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운 좋은 맞고 운 안 좋으면 틀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회 시험에서는 그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아직까지는 시험이 쉬워요. 이런 시험 형태는 아직까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이 쉽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예, 자체는 또 준비하려면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험보다 좀 쉽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이 문제 보셨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고생을 해봤어요. 이건 100이에 100. 만약에 목차만 쓰셔도 60, 예. 만약에 목차만 이거 개념하고 목차만 이 정도 써주셔도 60 나옵니다. 무조건 합격이죠. 커트라인이 뭐 50점 이후였으니까요. 자, 이번엔 이제 문제 3번을 좀 봐볼게요. 예, 문제 3번. 문제 3번인데, 사이드에서 냈잖아요.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행정절차법에서, 사전 통지거든, 의견 청취제도, 청문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공청회, 당연히 이건 다 쓰셔야, 큰 문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 예고가 있는데, 이 객관식에서 다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이 중요하다,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첫 시험에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나온다 생각해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했는데, 제가 늘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험생은 전체 우리가 그 불이타까지 대비해야 하셔야죠. 좀 이 문제 보시면, 문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이드에서 냈기 때문에 문제 3번은 거의 못 쓰셨다고 보면 돼요. 자, 문제 3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이 행정예고예요. 제가 이제 1차 우리 행정법 하실 때 기본 이론 할 때 이 행정예고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행정예고를 좀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3번 문제도 그 법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론적인 내용도 좀 있는데, 자 보세요. 행정예고의 개념 대상을 설명하고,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행정입법이죠. 그 다음에 행정입법, 그 다음에 행정입법 예고와의 관련성. 관련성 하면 공통점이에요. 이거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고, 차이점을 갖다가 설명하라. 그러면 이때 이제 딱 그 목차를 잡으실 때, 먼저 이제 맨 처음에 문제 2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 이렇게 써주시고, 두 문제니까요. 개념과 대상 써주시고, 두 번째 목차가 뭐냐면, 그렇죠? 행정입법 예고와의 자, 이렇게 보시면 관련성 및 관련성과 차이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 목차 이쪽에다가 먼저 이쪽에서는 이제 먼저 쓰셔야죠. 이 목차 1 써가지고 행정예고의 개념 이렇게 예고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가 행정예고의 대상 이거 써주시죠. 자, 문제를 잘 보아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목차는, 그렇죠? 예. 자, 이때, 관련성, 이건 공통점을 묻는 문제예요. 공통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목차가, 두 번째 써줄 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이 문제가, 자,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써보려니까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고, 이또 법조문을 갖다가 별도로 이거 많이 준비를 돼 있어야 했어야 돼요.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계속 반복됩니다. 먼저 법조문 계속 제가 1회 때도 말씀드렸고, 법조문 내용 반드시 전쟁에 나가시는데, 이때 우리가 전쟁에 나가시는데, 예, 그렇죠. 총을 안 갖고 가시는 건 똑같아요. 이게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보시면 그 법조문이 있는데, 이 법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조항 내용이 법조문 내용,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하는데, 이 법조문을 가지고 공부 안 하시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을 안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독일 때잖아요. 저 맨선전 싸우신다는 건데, 법조문 중요하고, 이 법조문이 있다면 숙제가 반드시 내용 숙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완벽하게 되면 완벽하게. 또 강조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목차를 세우시되 목차를. 이번에 목차를 이게 목차를 갖다가 목차가 정리 안 되고, 또 이 목차에 따라서 핵심 키워드가 정리 안 되셨으면, 올해 첫 해 시험이니까 그러면 일에 나가신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분들입니다. 운이. 그나마 다른 시험에서 이미 공부를 좀 해보셨다거나든지 해서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운 좋게 먼저 빠져나가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답안 작성 보면 그렇게들 이렇게 좀 요거 한 60% 쓰셨으면 아주 잘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마시고, 이거는들 오픈에 나오셔서 반드시 좀 인터넷 중에 공부하시고, 주말에는 반드시 오픈을 하셔야 돼요. 첨삭시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자기가 도대체 뭐가 틀린지 뭐가 약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좀 해놓으시고, 자, 해놓으시고요. 먼저 개념 봐봐요. 이게 행정예고의 개념, 대상, 그렇죠? 예, 이 세 가지 순서로 해서 이게 위에 지금 여러분들 한 1월부터 언제까지요? 6월까지가, 그러니까 7월 이전에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보통 2차 있는 시험에서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셔야지 여유 갖고 계시다는 큰 탓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절차론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죠? 좀 제가 이렇게 좀 그 답안 해설 자료를 보시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하시지만은, 막상 여러분들 보세요. 죄송 얘기지만 우리 행정법은 통일된 법률이 없죠. 이 행정 절차론 내용이 우리 우리 행정사 이 과목이 그렇게 그 범위가 넓지 않다. 이렇게 법무사에 비해서 과목이 몇 과목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히는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목은 법무사가 더 많죠. 1차만 7과목 되고 2차도 7, 8과목 되는데, 저들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 행정 절차론 법조문만 해도 민법에 더 많습니다. 아마 제가 민법 포함해서 행정 절차론 그 법 과목 법조문 우리가 각 개별법 7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법무사 시험에 그 1차 8과목에 보면 4과목 들어가요. 우리가 반 먹습니다. 2차 과목 반 먹어요. 반 그 법조문 똑같아요. 그 행정사 시험이 그 만만치 않다는 이유가 이 별거 아니네 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사실도 하셨던 분들, 다른 시험 보셨던 분들, 이거 과목 별거 아니네. 막상 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법조문이 그 상당서 우리가 행정 절차로만 해도 여러분들 법무사 반 과목이 커버됩니다. 하기 때문에 비록 과목이 작지만은 이렇게 그 법조문 양을 따져보면 우리가 그 법무사하고 대등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조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론에서 우리가 리걸마인드, 법리 리걸마인드를 갖다가 키워야지, 또 키워야 하고요. 당연히 키워야 하고, 또 실무에서 필요한 과목들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과목 조정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람들은 행정사건을 갖다가 주로 이렇게 행정심판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송, 행정구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죠. 행정심판을 들었는데, 비송사건 절차법도 행정사 실무법에 들었는데, 진작 중요한 것은 행정승법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행정승법 모르면 못하실 거예요. 변호사분들하고 협의할 때 행정사건은 그 전 단계까지죠. 우리 법은 못 들어갑니다.
그 전 단계까지 서류 변호사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면 지금 행정사가. 그렇다면 그 전 단계까지 전부 다, 그죠? 사건 들어오면 일단 수임해가지고, 그 절차, 우리가 법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행정심판 다 대상되니까요. 약식쟁송 대상되니까 준비를 했다가 그것을 우리 법률적으로 다 해결해가지고 이 변호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업무 협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 협력을 하는데 내가 다 사건 수임 받았잖아요. 다 준비 법리 상담하고 다 분석했어요. 법리 분석 다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분을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 업무 그 처리비죠. 법원 소송 비용 순수 비용 자체를 빼고 그죠? 그걸 빼고 예를 들면 그저 업무 소송 비용에서 우리 소송할 때 그 비용이 뭡니까? 다 그 법리 분석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변호사분들이 뭐 그 착수금이 뭐 300이다 하면 그죠? 우리 반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 보수도 날아갈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행정소송법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반드시 행정소송법 그 선택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을 들어야 돼요. 민사소송법이 들어야 합니다. 법무사가 이렇게 파고가 있는 이유가 뭐 우리 여담이지만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역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사는 이제 변호사 단체에서 모시고 드는 이유가 과목이 많고 또 공부가 있잖아요. 사법시험보다 과목이 더 넓습니다. 그 실무에서 다 사용되는 거 과목이 다 하고 심리로 헌법 다 들어가요. 헌법 들어가지. 헌법 들어가면 헌법 소원 관계 되잖아요. 그죠? 헌법 소원. 그 헌법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다 들어가죠. 또 이쪽에 변호사분들 공부한던 뭐 공타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워가 있는 겁니다. 전혀 안 밀리죠. 그래서 법원에 못 들어가지만 그 전 단계까지 우리가 업무를 해서 변호사분들하고 업무 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니까요. 그 이상 우리가 법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서류 변호사 개념이죠. 행정사가 지금 법무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는데 지금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야 하고 목차가 반드시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가 법과목 시험에서 2차 중간시 논술은 이게 기본 예입니다. 예이니까 이거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서 행정예고의 개념 봐보세요. 우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을 이용해서 제가 이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행정예고란 행정청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말한다. 행정예고랍니다. 이거 법 제46조 제1항을 이용해서 이건 행정절차법에 행정예고에 관한 개념이 안 돼 있지만 법조문을 이용해서 이걸 쓰셔야 돼서 1번 개념. 자, 이거 행정절차법 몇 조입니까? 제46조 1항 사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 개념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은 이 행정예고의 대상은 요게 법조문이 제46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이런 거 보세요. 올해들 다 묻혔었어요. 이거 아마 올해 40%만 쓰셔서 또 합격하셨습니다. 올해 시험 숙제만 하면 60% 쓰셨으면 수석하셨고 40%만 쓰셔서 또 합격하셨습니다. 워낙 그 점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드에서 냈기 때문에 봐보세요. 자, 우리 대상에 보세요. 우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자, 정책이라든지 제도 및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요거 갖다가 이게 바로 1번 바로 행정예고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 제46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보세요. 기권식 하셨죠? 이거 다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객관식을 통해서 이거 다 중요한 거 논점 잡습니다. 개념 이해하고 그러니까 좀 다 돼 있어요. 행정법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써주시는가 하면 행정예고 대상이 예시 행정예고 대상 예시 우리 시행령 제24조입니다. 시행령 제24조에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번 공부하실 때 주로 법률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요번에는 여러분들 쓰셨을 때, 이번엔 제가 FM대로 했지만은, 이번에는 이거 하나 쓰실 때도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행정실체법 제46조 제1항 본문만 쓰셔도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만 쓰셔도 충분해요. 전부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들은 아마 요거까지 준비해 주셨을 겁니다. 영 제24조까지 쓰셨다면 뭐 그 완벽한 건데, 요거 거의 쓰신 분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 시대고시 규제는 좀 잘 된 편이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주중에는 인터넷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직장인 아니면 좀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 안 되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주말 이용해서 반드시 그 오프라인 쓰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좀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못 오세요. 이걸 한 과목만 하시는 거 아니라 저들은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 이런 그 자료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 제24조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1번, 2번 그렇죠. 1번, 2번 그렇죠. 이게 써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다 써주셔야 합니다. 써주셔야 돼요. 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외 있죠? 요 세 번째 예외. 아마 여러분들 쓰셨을 때 이번 시험에서는 제46조 제1항 본문하고 예외죠. 이런 부분을 갖다 요거하고 1번, 3번만 쓰셔도 될 거예요. 본문, 대상, 예외. 1번, 2번만. 0까지 쓰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쓰셔도 점수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만히 좀 보면 시행령, 시행기준까지 다 공부하신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우리가 대상까지 있습니다. 이거 양으로 1번, 2번, 3번까지 있는데, 양으로 1번과 2번까지 이번에 쓰셨으면 무방할 것 같고요. 아마 법률 위주로 공부하시고, 시행령, 시행기준까지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시험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목차죠. 자, 공통성과 차이점인데, 자, 공통성입니다. 자, 관련성, 공통성 같은 말인데, 요거는 우리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이론적인 거. 보시면, 관련성 봐보세요. 행정 절차의 하나인 행정 예고는 다른 행정 절차인 행정상 입법 예고와 같이 개념과 목적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즉 모두가 행정 절차의 하나이므로 목적이나 취지에서는 기회를 같이 함으로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정책 참여를 높인다는 목적과 취지는 동일하다. 이거 써주셔야 돼요. 차이점. 자, 행정예고와 행정입법예고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도 이론이에요. 이론 나왔습니다. 자, 행정예고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예고하고요.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령 등에 한정되죠.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령 등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법령 등은 법령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요거 10점 드릴 거예요. 10점. 그래서 우리 개념 5점. 이거 아마 개념은 아마 2점 내지 2점 좋겠죠. 이거 한 8점 좋겠죠. 8점 대상. 8점. 관련성 이거 5점. 이렇게. 이걸 많이 못 쓰셨어요. 이 정도 많이 못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정도 공부를 하셔야죠. 이 정도 써주시면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올해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40% 쓰신 분들은 합격하신 것 같아요. 60% 만약에 요 답안 기준에서 60%를 써주시면 거의 뭐 고득점 하신 거죠. 아마 좀 40%만 써주시면 아마 좀 이게 우리 시험 보면 40%만 쓰셨으면 60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80점 이상 나오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 쓰셨으면 올해 기준.
올해 요즘은 이거 아마 60점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 못 쓰셨어요. 거의 자작을 많이 하셨죠? 이 정도 쓰시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사이드 문제에서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사이드 문제에서 거의 다르지 않아서 좀 그래서 어려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제 보시죠. 이제 마지막 문제. 지금 막상 보시니까 이제 우리 출제 경향 난이도 정도 보시니까 어떻게 공부하셔야겠는지 그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문제 4번 보시면 이것도 간단 문제였어요. 주는 거였는데 초기 시험이니까 아주 그냥 1회, 2회, 3회 다 겪으셔야죠. 이 정도 나옵니다.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만약에 법조문 주는 순간에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3회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카페 가보니까 농체가 좀 요담인데 카페 하다 보니까 뭐 1년 이번에 자격증 배부 받은 분들이 공무원 출신들이 7만 명 나왔어요. 6만 명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년 정도에 다시 한 6만 명 정도 나온답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왔고요. 이분들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현직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일부가 개업하실 텐데 퇴직하신 분 위주로 하는데 다른 그 자격증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 법무사, 노무사, 간평사, 세무사, 회계사 전부 다 자격증 나옵니다. 공무원 출신도 나와요. 하더라도 이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분들 우수한 또 공무원 출신들도 고위직 공무원들 그죠? 다 사실 행시했던 분들이 주로 또 그런 업무를 할 것이고 나온다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연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이 많은 이분들이 그동안 20년, 25년 하셨으면 연금이 거의 꽤 될 텐데 3, 400 될 겁니다. 적어도. 이 연금 받고 편하게 사시고 싶지 놀러다니시고 싶지 무슨 돈에 원한이 졌다고 공무원 생활하시면 좀 굉장히 안정된 직업군이고 또 꼬박꼬박 그 돈을 축적했다가 좀 재산 축적하셨을 텐데 무슨 돈이 더 부족해서 다시 나와서 행정사를 하겠습니까? 거의 안 하세요. 연금 많이 또 연금이 한번 산정됐을 때 소득 수입이 잡혔을 때 연금이 상당히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증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니까 주위에 자꾸 카페에서 잘 모르면서 특정 중개사 학원이라든지 업체에서 학원에서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행정사하고 중개사는 레벨이 틀립니다. 중개사는 엄연히 법무사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이 현직에서 나와서 어떤 법무사 레벨 그걸 원하지 중개사 누구 있다가도 중개사 자격증 있다 해서 누가 이렇게 사회적인 브랜드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단순한 사실관계 매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어요. 요즘에 또 부동산이 어려워서.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는 우리가 하시면서 법무사 하나 취득하시면 더 좋습니다. 법무사 하시는 분들도 행정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많이 도전하시거든요. 근데 레벨이 2차 시험하고 2차 주관식 논술하고 객관식 시험 보는 자체 레벨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 4, 5년, 5회 넘어가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법무사로 갑니다. 바로 직결갑니다. 지금 올해 시험 2차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좀 사이드 된 이유가 우리가 떨어뜨리는 시험, 그러니까 합격자 수를 갖다가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지만은 이 시험 자체가 레벨이 올라가 버리면 4, 5년 뒤에는 일반인들은 못 봐요. 못 보십니다. 법무사 현실적으로 법무사 시험 보시려면 사시라든지 행시라든지 기타 다른 자격증 공부했던 분들이 2, 3년 공부해서 나갑니다. 실정이. 근데 보통 법무사 일반적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회인들이 하실 때는 4, 5년 걸립니다. 4, 5년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 자격 자체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으로 보고 제가 강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레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행정사 제도도 이제 3, 4년 뒤에는 이제 자리 잡혀가면서 또 계속 이론치 않게 2차 시험, 1차, 2차 시험 수준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3회까지가 적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얘기하고 옛날에 간병사, 노무사 이런 법무사 시작할 때 좀 더 기억나는데 그때도 우리가 똑같은 사정이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사고에 넘어가니까 책이 많이 두꺼워져서 지금 얇거든요. 300페이지밖에 안 돼요. 2차가. 1차는 뭐 굉장히 두껍고요. 1차는 뭐 다른 뭐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 행정학 또 민법 많은 시험이 있어서 그런 예외지만 2차에서는 아직 30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0페이지 공부는 1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민법 한 개 분량도 안 됩니다. 공부하셔서 3회까지 빠르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4번인데요. 문제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약술 형태인데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의 법정주의 두 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단해. 아직은 초기 시험에서 간단하죠. 자, 법정 내용이 보세요. 자, 첫 번째 목차 뭐 잡아야 돼요?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의 개념. 요거 되겠고요. 지금 두 번째는 됐고 행정규제 법정주의를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우왕좌왕 할 필요 없죠. 이미 다 시험범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좀 기독권을 가졌으니까 기독권 가지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좀 유리하고 지금 현재 그 동차 한번 노려보세요. 올해 좀 동차 좀 올해 작년 그 3월달에 시작해가지고 1차 3개월 만에 합격하고 바로 또 2차 또 3개월 갖고 바로 합격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름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의 개념은 우리가 그렇죠. 행정규제 기본법 있어요. 요거 제2조 1호를 써주셔야 돼요. 1호를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목차를 이렇게 이걸 써주셔야 하거든요.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 개념 해주시고 잠깐요. 요거 갖다가 지금 저는 목차를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상세히 해서 두 개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행정규제의 의의를 하셔야죠. 잠깐요. 이거 행정규제의 의의를 갖다 써주시고 1번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요소를 갖다 써놓고 있습니다. 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법 제2조 그렇죠. 이미 다 법 제2조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됐어요. 1호. 요거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고, 개념 요소는 이론적인데, 잠깐요. 요 규제에 의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것만 쓰셔도 좀 무방했던 것으로 서로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요소까지 쓰면 더 플러스 되겠죠. 점수가. 요즘 정확히 못 썼다 하더라도. 개념 요소를 갖다 제가 보시면, 뭐, 주체는 누구냐, 누가 행정 규제를 하느냐, 또 이때 규제를 당하는 객체는 누구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실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까지 써주시면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은 공부 많이 됐구나. 할 정도로 좀 많은 좋은 인상을 줬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요것만 쓰셔도 무방했어요. 요것만 쓰셔도 무방했고, 요소 바로 여러분들, 왜냐면 10분 내에 써야 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쓴다는 상당히 요소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렵지는 않거든요. 우리 이 개념만 알으면 주체 누구, 그죠?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객체는 이에 대해서 우리 사인들이죠. 우리 국민들 입장이고, 내용, 법적 근거 필요하고, 간단히 써주면 아주 좋은 인상을 줬을 겁니다만, 요것만 쓰셔도 무방해요. 그대로 그냥 의로서 쓰고. 진작 중요한 행정규제의 법정주의 봐보세요. 이 세 개를 써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죠. 목차를 만들어서 쓰셔야 된다고요. 목차 없이 그냥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잘. 채점하기 때 참 짜증납니다. 짜증나고 이 사람 무슨 뭐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썼어. 이렇게 저도 이제 인터넷적으로도 채점 행정법을 많이 하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거 법 전공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참 힘들어요. 최저점입니다. 꽈락 주기도 하지만 할 때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해보시면 꽈락 주지만 웬만하면 그냥 40점, 42점, 45점 이렇게 줘버려요. 최하점 줍니다. 네. 근데 보시면 법률이 근거 보세요.
법률의 근거 및 명확성. 제가 이렇게 썼어요. 명확성. 만들었어요. 이게 제4조, 이제 행정규제법 제4조 행정규제 법정주의 제1항의 내용입니다. 1항의 내용. 법률의 근거 및 명확성.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최근에 와서 이것도 다 문어체를 갖다가 구어체로 바꿨다는 얘기죠. 문어체를 갖다가 구어체로 바꿔가지고, 봐보세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며, 괜찮죠?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문어체로 바꿨으면,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거 다 써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1차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이거. 그 다음에 규제 법률주의. 규제는 법률로 하되, 주의 및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법령 및 법령 등, 주의 및 법령, 그 다음에 법령 등, 그 다음에 고시에의 위임. 이렇게, 그렇죠? 이거 써주셔야 돼요, 이거. 요거는, 요 1항이었고, 요거는 몇 항입니까? 제4조 2항 내용이에요. 이거 좀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요거는 제4조 2항을 쓰셔야 돼요. 제 2항을. 보세요.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법률 정하여 위임만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자, 3항 보세요. 세 번째. 법률이 근거 없는 규제 금지. 이렇게 목차를 써주시고, 이와 같이 3항 내용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이건 100으로 본다면, 다 쓰시면 100으로 보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10개월 내에서 공부하시면, 약 60%만 써주시대요. 그러면 고득점 보십니다. 점수가 60% 쓰시면, 여러분 채점 기준에서 80점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이걸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시험 그 기준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입니다. 이렇게 써야 한다. 이걸 해놓고 여러분들 계속 2차 들으셔서 답안지 강의 듣고 안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100% 쓸 수 있다. 신이죠. 예, 한 6개월 내지 8개월, 10개월 걸립니다. 이 정도 쓰시려면. 아마 10월 그 시험 임박해서는 이 정도 쓰시겠지만은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60%만 쓰셔도 80 나오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실 때 40% 이번 시험에서는 약 40% 쓰셨으면 약 60점 정도 나왔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 점수 더 줘가지고. 이 정도 나왔을 겁니다. 더 못 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이거 3항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료 다 돼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제가 오탄한 건 좀 정리해서 다시 우리 시대고시 기획서에서 좀 출판부에다 보내서 수정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 우리가 1회 기출 문제, 1회 시험 받고 합격생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담인데, 자격증이라든지, 좀 초기에서 그런지, 법무사라든지, 간편사 노무사면, 바로 합격자 모임을 해요. 학원마다. 하면, 합격자 모임을 오는데, 보통 그래서 꽤 돈 학원에서 이 자격증 대출해 줍니다. 자격증 대출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도 레벨이 있어서 그런지, 바로 은행에서 붙어가지고, 그냥 많지는 않지만, 바로 신용대출. 여러분 아시죠? 은행 가서 대출 받기 진짜 힘든데, 은행 턱 높거든요. 이 시험 자격증 합격생 안에서, 그죠? 업무를 갖다 쉽게 말하면, 개업하면, 이때 개업했던 증명서 제출하면 바로 신용대출로 2,500원 준다더라고요. 이번에 2,500 줬다고 학원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와서 학교생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레벨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격증도 있기 더 높아요. 잘 얘기만 하면 더, 사시 같은 경우는 5,000에서 7,000 주거든요. 사법연수원 학생들은. 근데 우리 그때 법무사도 거의 5,000 이상 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좀 시작이니까. 많이, 남은 거 꽁돈 아닙니다. 이거 다 갚을 돈,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함부로 돈, 합격하시고 나서 함부로 이렇게 사인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죠. 그거 2,500 받았다고 좋다고, 축하한다고 친구도 사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갚으려면 진짜 현금 2,500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현금 100만 원도 큰 돈인데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일단 우리는, 이렇게 행정사가 이제 막 시작해서 1회에서 3회까지, 이렇게 2차까지 해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를 때가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 2차 과목도 뭐 절차론도 또 행정사 실무법도 다 그 범위에 넣었고 출제 기능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아직은. 3회까지 꼭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른바 기본 이론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기출문제 해설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